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2022년도 서울시 공무원 지역사회 간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넓은 범위에서 지역사회 간호는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전 영역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고득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순 기본 지식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된 점이 이번에 총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문 간호사가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총 6회차 허약 예방 교육을 매월 30분씩 계획하고 있다. 학습 목표를 설정할 때 심리 운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요리 방법을 정확하게 시범 보일 수 있다가 정답인데요. 자,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1번, 허약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이 2가지는요, 인지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정답이어서 심리운동 영역 맞고요. 4번, 허약 노인에 대한 차별 행동을 대상자 스스로 삼가할 수 있다. 4번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기에서 가와 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 2번 문제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가는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정답은 사회 지지도죠. 가족 내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를 작성하려던 가족 구성원과 외부 체계가 포함되는 5개의 원을 이용하는데 두 번째 원에는 블랭크를 표시한다. 두 번째 원은 뭐예요? 동거 가족이죠. 사회 지지도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에 관련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을 거예요. 사회 지지도 기억나시죠?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나타내고 자원 활용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가족 내외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사정도구다. 조손가족으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74세 할머니의 건강 문제와 가사 역할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지지자원의 실태와 가족 중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사회 지지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작성 방법은 어떻게 했죠? 가족 면담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가족 중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취약한 가족 구성원을 선정하죠. 그래서 5개의 원을 안에서 겹쳐나가서 그리는데 가장 안쪽의 원에 선정된 가족 구성원을 그립니다. 두 번째 원에는 정답이죠. 동거하는 가족들을 기록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세 번째 원에는 어떤 걸 그리죠? 따로 거주하는 직계가족과 친척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네 번째 원에는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을 기록하고요. 가장 바깥 원에는 선정된 가족 구성원과 관련되는 지역사회 자원,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종교기관, 교육기관, 사회기관 등을 기록하는 게 가장 바깥쪽의 원에 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안쪽 구성원을 중심으로 선을 이용해서 지지 정도를 표시하는데요. 관계가 소원하다. 그럼 선을 그리지 않고요. 관계가 보통이다. 하면 1개의 선으로 연결을 하고 관계가 친밀하다. 이럴 경우에는 2개의 선으로 지지선을 표시했었죠. 3번 보실게요. 모자보건 지표 중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15세에서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총 재생산율, 두 번째 순재생산율, 3번 합계 출산율, 4번 일반 출산율이었죠. 정답은 합계 출산율이 정답이었죠. 자, 재생산율에 관련해서 배우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합총순으로 암기하셨죠? 합계 출산율은 어떻게 돼요? 한 여자가
평생 동안 평균 및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에 계산을 한다. 그래서 2.1명 이하는 저출산 국가고 1.3명 이하는 초저출산 국가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두 번째 총재생산율은 어땠어요? 한 여자가 다음 세대에 평균적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아수였죠. 태어난 여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생존율은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 게 또 총재생산율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에다가 총출생수 분의 여아 출생수를 곱한 게 총재생산율이었죠. 순재생산율도 기억나시죠? 각 연령에서 사망률을 고려해서 계산된 재생산율인데 태어난 여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이번엔 생존율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순재생산율은 생존율을 고려하더라. 일반 출산율은 어땠어요? 가임 여성 인구분의 연간 총 출생아 수 곱하기 10의 3승이었죠. 그 연령별 특수 출산율은 어떤 해 7월 1일 특수 연령층의 여아 수분의 그 해 특수 연령층 여자에 의한 출생아 수 곱하기 10의 3승이 연령별 특수 출산율이라는 거 참고로 공부하셨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가정간호사업과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것은 1번 보건소 방문건강사업은 지역보건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5등급인 5등급인 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이다. 이 부분이 틀렸죠. 3번, RN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을 때 수가 산정 기준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맞는 내용이죠.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의 서비스 제공자는 가정전문간호사이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에서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 결과 1등급에서 5등급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 건강위험군이라든지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1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경제적 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등 사회적 기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지역아동센터 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 시설 등이 해당 대상이 됐었죠. 문화적 기준으로는 다문화 가족 등이 있었고요. 연령 기준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65세 이상 노인 부부 가구 등이 있었죠. 기타로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암 및 정신질환자 가족 등이 있었고요. 건강위험군에는 질환의심군과 건강행위위험군, 그리고 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과 같은 생활습관, 그리고 건강위험을 가진 인구 집단을 포함했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 기능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5번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어서 오답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원 간에 관련된 기능으로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서로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한다. 구성원 상호 간의 결속력과 사명감이 필요하며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1번 경제적 기능, 2번 사회화 기능, 3번 사회 통제 기능, 4번 사회 통합 기능.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개념과 이런 문제 모두 공부하셨었지만 이 개념이 이렇게 출제될지는 몰랐습니다. 너무 쉬워서 이렇게 출제될지 몰랐는데 정답은 4번으로 출제가 됐었죠. 자, 기억나시죠? 지역사회 기능에서 첫 번째 경제적 기능이 있었죠. 자,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제1차 기능이므로 지역사회 기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특산품을 개발한다든가 기업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자립을 위한 활동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이 있었죠.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행동 양상들을 새로이 창출하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기능이죠.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생활 양식을 터득하게 되는 게 사회화 기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능이었습니까? 사회 통제 기능이 있었죠. 지역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사회 규범인 법과 규칙 등에 순응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기능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바로 사회 통제 기능이고, 그 외에도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간의 생각과 감정 또는 사상을 교환하고 정부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통제력 이외에 지역사회 스스로 규칙이나 사회 규범을 형성해서 구성원 행동을 통제하는 활동이 해당 내용이었죠. 네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사회 통합 기능이 있었죠.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말했고요.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결속력과 사기를 높이는 활동과 주민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활동들이 포함된 게 사회 통합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부상조 기능이 있는데 앞전에 사회통합 기능과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죠. 지역사회 내 질병, 사망, 실업, 경조사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조력해주는 기능입니다. 가족, 종교, 정치, 경제 등의 주요 사회제도를 통해서 앞서 언급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기능이 바로 상부상조 기능이었죠. 자, 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D구는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 근거해서 성인 인구 집단의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을 계획하고자 한다. 교육 및 생태학적 사정 단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가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교육 및 생태학적 단계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역시 시험에 출제가 됐네요. 교육 전략 구성을 위해서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가능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비만 유발에 대한 지식 정도, 2번 신체 활동을 격려해주는 가족의 지지, 3번 과일과 채소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신감, 4번 집에서 가까운 지불 가능한 운동센터의 개수. 정답은 4번이 가능 요인이었죠. 자, 1번은 뭐예요? 성향 요인이고요. 2번은요, 강화 요인이죠. 3번은요, 자신감, 성향 요인이었습니다. 정답은 촉진 요인, enable factor라고 해서 정답은 4번이 촉진 요인이었죠. 자, 3단계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성향 요인이 있었죠. 같은 말로 소인 요인, 선행 요인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합리적인 근거나 동기를 부여하는 인지적, 정서적 요인으로 지식, 태도, 신념, 가치관, 인식, 자기효능, 의도 등을 포함을 한 요인이 바로 성향 요인이었죠. 두 번째는 어떤 요인이었어요? 촉진 요인이었죠. 가능 요인, 촉진 요인, 능력 부여 요인 모두 같은 내용이었고요. 개인이나 조직의 건강행위가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도와주는 행동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 가능성과 접근성, 법규, 기술, 추천과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포함하는 게 촉진 요인이었죠.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조직이라든지 중재훈련의 표적이 되는 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죠. 예를 들면 흡연의 경우에는 담배값이라든지 저렴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 금연 보조 기구 등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 강화 요인이었죠. 행위가 일어난 뒤 받게 되는 긍정적인 보상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따라 행위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소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강화 요인이었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동료나 친구, 학교 교사, 보건의료 전문인, 직장 상사, 지역사회 리더 등이 포함이 됐었죠. 보상, 칭찬, 처벌 등과 같이 행위가 지속되거나 없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유익성, 신체적 유익성, 대리 보상 등이 해당되는 게 강화 요인이었습니다.
뭐 사회적 지지, 친한 친구의 영향이라든지 충고,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긍정적, 부정적인 반응, 또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얻는 결과 등이 포함이 됐었죠. 뭐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긴장이 완화된다든지 또 과식을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감춰지는 것 등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RN 방문간호 대상자에게 오렘의 자가간호를 적용할 때 보기에서 대상자의 간호 요구는 김씨 71세 여성은 독거노인으로 6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아서 혈압약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혈압이 180에 100, 체질량 지수 BMI가 25이고 가끔씩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고 있고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1번 일반적, 2번 발달적, 3번 보상체계적, 4번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죠. 자,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너무 중요하죠? 자,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보도록 하실게요. 자, 보편적 자가간호 요구와 같은 내용이고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고요.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적, 외적 조건과 관련된 요구입니다. 뭐 공기, 물, 음식의 공급, 배설, 휴식,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기능 증진 등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였죠. 두 번째는 어떤 자가간호 요구가 있었죠? 발달적이 있었죠. 뭐 인간의 발달 과정과 생애 주기에 다양한 단계에서 필요로 한 발달 과업과 관련된 자가간호 요구가 바로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인데요. 청소년으로서의 뭐 신체적 변화라든지 뭐 자녀의 배변 훈련, 임신, 배우자 사망, 가족 사망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뭐 인간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건강이탈 시에 자가간호 요구가 또 있었죠. 뭐 질병이나 상해 시에 요구되는 자가간호 요구고요. 뭐 자아상의 정립, 일반 생활 과정의 변화, 건강이탈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에 대처하거나 새로운 생활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뭐 결장암 수술 후 뭐 장루를, 콜로스토미한 환자에게 장루 부위의 피부 간호, 뭐 자아상의 변화 정리, 가스 형성 감소를 위한 식이 교육, 질병 치료에 대처하는 행동 등이 관련된 내용이었죠. 8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치명률, 집단 발생,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이걸 통해서 바로 1급 감염병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두창, 탄저, 사스, 중증급성 호기 중구는 모두 1급 감염병이고요. 3번만 유행성 이하선염만 2급 감염병이었죠. 자, 9번.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분류된다. 감염형 식중독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죠. 1번 잠복기가 비교적 길다가 가장 맞는 내용이었죠. 자, 잠복기가 가장 길다 감염명이고요. 뭐 균이 사멸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3번 선지 식품을 가열 처리해도 예방 효과가 낮다. 그 세균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체외 독소에 의해 발생한다는 뭐예요? 모두 독소형에 관련된 특징이었죠. 자, 기억나시죠? 감염형과 독소형. 자, 감염형 식중독은 어때요? 체내에 생성된 어때요? 다량의 균에 의해서 발생이 됐죠. 근데 그 반면에 독소는요, 세균이 증식할 때 체외 독소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감염형 식중독은 독소가 균체 내 독소였고요. 독소형은 균체 외의 독소였죠. 균의 생사와 발병 관련해서는 균 사멸 시에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는 반면 독소형은 생균이 없어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감염형은 잠복기가 길었고요. 독소형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가열에 의한 예방에서는 감염형은 효과가 있었고 독소형은 효과가 약했습니다. 뭐 종류로는 감염형은 살모넬라, 장은 비브리오, 병은성 대장균이 있었고요. 독소형은 보툴리누스 독소증, 포도상 구균, 웰치균이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이었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A구에서 노인 인구를 위한 2022년도 신체활동 증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수입 산출 모형에 따른 사업의 목표 지점에서 산출 목표에 해당하는 것은 아웃풋을 찾고 있네요. 1번이 정답이죠. A구 보건소 노인운동교실의 연간 참가 인구는 1200명으로 한다가 정답이었죠. 자, 투입 산출 결과의 목표 구분에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건 뭐예요? 투입 산출 모형에 의한 목표 분류법인데요. 자, 투입, 인풋 목표를 먼저 보시면 자, 사업 기반 조성에 관한 지표다. 사업에 투입하는 인력, 시간, 돈, 장비, 시설, 장소 등의 자원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되죠. 투입 목표에서의 키워드는 기반 조성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산출 목표가 뭐냐?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활동이고요. 이벤트, 서비스 생산물을 의도하는 사업량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목표와 산출 목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았고요. 자, 3번 뭐였죠? 결과 목표였죠. 리설트.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강 수준이나 건강 결정 요인의 변화가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건강 수준과 건강 결정 요인이 결과 목표의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맵 모형 기억나시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맵 모형에서는 단계를 통해서 시험 출제를 내기 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 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1번 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2번 전략적 이슈를 확인한다. 3번 비전을 설정한다. 4번 지역사회 건강상태를 사정한다. 정답은 3번 비전을 설정한다가 대표적 2단계였죠. 자, 맵 모형의 과정 기억나시죠? 1단계는 어땠어요? 기획의 성공을 위한 조직화와 협력 체계를 개발하는 단계였죠. 두 번째가 정답이었죠. 비전의 설립, 비전의 확립. 3단계는요. 지역의 현황 평가를 하는 건데 지역사회 관심과 강점을 사정하고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사정한다든지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사정한다든지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사정하는 단계가 3단계 지역 현황 평가였죠. 4단계는 어땠어요? 전략적 과제의 확인, 5단계는 목표와 전략의 개발,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실행 단계가 있었죠. 1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앤더슨이 제시하는 보건정책 과정 중 정책당국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가 의외로 헷갈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예요? 정답은 1번 정책 의제를 형성한다가 1순위죠. 정답이 1번이었고요. 1번과 2번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을 거예요. 2번은요. 2순위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죠. 그리고 3번은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3순위, 그리고 4번 정책 평가가 4순위로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약간 아리까리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3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재난 관련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 및 관련 재해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단계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었죠. 예방 및 완화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재난의 예방 및 완화 단계에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재난과 관련한 위험들은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자 할 때 설계되는 과정이었죠. 인적 재난은 예방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비교적 예방이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재난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측면에 포커스를 둬야 되죠. 위험성 분석과 위험 지도를 작성하고요.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법을 정비하고 제정하고 재해보험, 재난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조세를 확보합니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이 있고요. 안전관련 법규 제정 및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재난의 예방 및 완화 단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14번 보도록 할게요. 검사 방법의 타당도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민감도는 해당 질병에 있는 사람의 건강 결과가 양성, 포지티브로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정확하게 가장 올바른 정답입니다. 자, 검사 방법의 정확도, 타당도에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척도, 세 가지 검증이 있었죠? 어떻게 있어요? 민감도, 특이도, 예측도, 같은 말로 효율성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민감도, 질병이 있는 사람을
질병이 있다고 진단한다는 확률이에요. 검사법을 적용할 때 검사가 포지티브, 양성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바로 민감도였죠. 두 번째는 특이도가 있었죠. 질병이 없는 사람을 질병이 없다고 진단하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검사법을 적용했을 때 검사가 음성, 네거티브로 나타나는 비율이었죠. 그래서 민감도, 특이도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도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더라 라고 배우셨었고, 위양성도와 위음성도도 배우셨죠. 위양성도는 뭐예요? 가양성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가짜 양성이다. 그래서 질병이 없는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하는 확률이에요. 그리고 위음성도는요, 가짜 음성이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을 네거티브라고 잘못 판단하는 확률이죠. 그래서 위음성도, 가음성도도 배우셨죠. 예측도가 있었죠. 예측도는 같은 말로 효율성이고요.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가 있는데, 양성 예측도는 어땠어요?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이 질병자로 확진을 받을 확률. 음성 예측도는요, 검사 결과가 음성인 사람이 비질병자로 확진을 받을 확률이었죠. 예측도는 찐 양성, 찐 음성이 높아지면 함께 높아지고, 가짜 양성, 가짜 음성이 높아지면 반대로 낮아진다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이 표도 배우셨죠? 자, 질병자와 건강자, 검사가 포지티브, 양성일 때, 음성일 때로 나뉘어서 공부하셨죠? 자, 시험에서 정답은 민감도였죠? 자, 민감도 어떻게 돼요? 총 환자 수 A 플러스 C분의 총 환자 수 분의 검사 양성수 A, 찐 양성 곱하기 100% 하면은 민감도가 나오죠. 특이도는 어떻게 나와요? 특이도는 총 비환자 수 분의, 그리고 검사 음성수 찐 음성이 분 자로 들어가고 곱하기 100이 특이도였죠. 그 위양성도는 뭐예요? 가짜 양성도, 가양성도는 어떻게 돼요? 총 비환자 수, 총 비환자 수가 분 모로 들어가고 검사 양성수 B, 그래서 가양성수가 돼서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음성도 총 환자 수 A 플러스 C, A 플러스 총 환자 수 분의 검사 음성수 C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위음성도가 나왔습니다.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도 배우셨죠? 총 검사 양성수 A 플러스 B 분의 환자 수 A, 찐 양성 곱하기 100을 하면 양성 예측도가 나왔고요. 음성 예측도는 총 검사 음성수 분의 비환자 수 D, 찐 음성을 들어가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음성 예측도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15번 1차 보건의료의 접근에 대해서 WHO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필수 요소 4A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용 가능한 방법, 맞는 내용이죠. 수용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도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3번 지역 주민의 참여 맞고요. 4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높는 거 4A에 해당이 됐었죠. 자, 4A가 뭐예요? 1차 보건의료 접근의 필수 요소 AAAA로 해서 4A였죠. 접근성 accessible, 그리고 수용성 acceptable, 주민의 참여 available, 그리고 지불 부담 능력 affordable 해서 이 네 가지가 4A였습니다. 모두 맞추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실게요. 산업장 간호사가 작업장에서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은 유기용제에 노출이 돼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었죠. 1번 유기용제가 묻은 옷을 벗긴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근로자를 작업장 밖으로 옮긴다. 이게 가장 처음 해야 될 행동이죠. 그 다음에 4번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그게 두 번째로 행동해야 될 내용이고 마지막에 옷을 벗기는 게 세 번째 행동이죠. 그런데 선택지 2번은 따뜻한 물이나 음료를 제공한다는 해당 내용이 아니죠. 이것 의식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정답은 2번. 17번 상수도의 정수과정 중에서 완송요가법과 급송요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완송요가법은 보통 침전 후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상수의 정수과정에서 여가 완속을 보도록 할게요. 자,
완속법은 유래가 영국식이었죠. 침전법은 어때요? 보통 침전법이다. 모래층 청소는 상부 사면 대치, 사면 교체가 방법이었죠. 유효사경은 0.3에서 0.45mm. 그래서 고운 모래 입자다. 여가 속도는요 3m/day 또는 6에서 7m/day였죠. 여가작용은 표면 여가작용이다. 소요 면적은 넓을 필요가 있다라고 배우셨고요. 건설비는 어때요? 건설비는 완속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하지만 경상비, 유지관리비는 적게 드는 거죠. 두 개 반대였죠. 세균 제거율은 양호하고 1회 사용일수는 1, 2개월 정도. 그리고 전염소 처리는 전처리 필요 없고요. 기술은 고도의 스킬 필요 없다. 그리고 사용 장소는 탁도, 색도 심하고 이끼류 발생 장소에서는 불리했죠. 반면에 급속은 어땠어요? 유래가 미국식이었죠. 그리고 침전법은 약품 침전법이고 모래층 청소는 역류세척, 유효사경은 0.45에서 1mm에서 거친 모래 입자였죠. 여가 속도는 120m/day, 120에서 150m/day였고 여가작용은 내부 여가작용이었고 소요 면적은 좁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건설비는 어때요? 반대로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에 경상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세균 제거율은 좋지 않았고요. 1회 사용일수는 1일, 전염소 처리는 필수였죠. 그리고 고도의 스킬이 필요했고요. 사용 장소는 탁도, 색소가 심하고 이끼류 발생 장소에서 유리했다라는 게 바로 급속의 특징이었습니다. 18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질병 발생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짓는 조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난이도 쉬운 편이었죠. 정답 어땠어요? 정답은 어떤 요인이 특정 질병에만 관련성을 보인다. 이 부분이 가장 맞는 내용이었죠. 자, 1번. 요인에 의한 결과가 다른 집단에서는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죠. 그리고 2번이 정답이었죠. 어떤 요인이 특정 질병에만 관련을 보인다. 연관성의 특이성. 3번 원인적 요인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틀렸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낮았습니다. 통계적 연관성의 강도고요. 4번 질병 요인의 노출을 제거했을 때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질병 위험이 감소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반은 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19번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헬스플랜 2030에 제시된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의 대상과 대표 지표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 부분은 빈출되는 단원이었죠. 그래서 나왔을 거라고 모두 예측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맞았죠. 1번 왜 틀렸어요? 영유아, 손상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죠. 3번 노인, 치매 환자 등록 아니죠. 주관적 건강인지. 4번 여성, 비만 유병률, 모성 사망비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청소년, 선택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청소년은 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 그리고 장애자는 성인 장애자 건강검진율이었죠. 성인이 중요했었죠. 추가적으로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죠.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보건지도,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그리고 디귿, 응급을 요하는 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관련된 내용이었고 리을 왜 틀렸어요? 여기서 보건교사의 직무를 묻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는 누구예요? 학교의의 직무였죠. 그럼 보건교사의 직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협조와 준비가 들어가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면 좋았어요? 학교의부터 먼저 쭉 암기한 후에 보건교사를 암기하면 더 암기하기가 쉽겠죠. 네, 여기까지 기출 문제에 관련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